안녕하세요.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추명구입니다. 오늘 주민참여형 마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수립 온라인 시민포럼 사전 학습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시민포럼 제목이 좀 거창하지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우리 단체도 코로나19 처음 되었을 때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좀 하반기 때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풀리겠구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을 했었고 온라인으로 사업들을 전환하면서 어렵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멈춰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로 그리고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새로운 그런 기회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마을의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주민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줌이라든지 온라인 툴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I랑 같이 공동으로 하는 이 작업은 우리가 대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토대로 해서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 과제들을 한번 수기 공론장을 통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온라인 툴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그런 공론 수기 과정들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단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신성동에서 대전 지속가능마을 대탐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를 가지고 마을과 어떻게 연결해 볼까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마을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주제로 해서 마을의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마을 계획으로 따지면 마을 조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로 해서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마을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남녀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면적은 얼마나 되고 산이라든지 아니면 도시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동네에서 수급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 주거급여라든지 얼마나 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고요. 또 유성구에서는 사회조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사회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마을과 다른 마을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더 좋은 것들이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마을보다 떨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동네에 대해서 우리 동네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조사한다든지, 건강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한다든지, 동네에 하천이 흐르면 하천의 수질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의 식생, 나무들이 어떤 것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가로수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의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에 대한 수라든지 배차 간격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동네 상가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간이 캡슐을 통해서 우리 동네 대기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다 못하고 신성동에서는 가로수, 대기질, 그리고 태양광 올릴 수 있는 것들, 사회조사 이런 것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동에는 이제 탄동천이 흐르고 있는데 탄동천 조사를 했고요. 탄동천 수질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동네에 재생에너지를 어디다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간이캡슐을 통해서 대기질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 간이캡슐을 달고 24시간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연구실에 보내면 우리 동네 대기질이 어떤지 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동네 그 가로수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박사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주민들과 함께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조사한 걸 갖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우리 마을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보고서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또 그런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올해는 좀 송촌동에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국가도 사회도 그리고 기관도 마을도 각각 저마다 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마을 계획을 세우고요. 저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웁니다. 다 아시겠지만 마을 계획이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느끼는 그런 요구와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공론장을 통해서 마을 의제를 생산하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어떤 주민 참여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지속가능 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그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이러한 것들,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행동 계획의 내용은 환경, 사회, 경제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마을에서는 마을 활동가도 있으시고 또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주민,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능이라든지 자생단체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 마을 계획에 참여해야 되고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도 구성이 시민사회, 그리고 지방정부, 기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이 구성에서도 그 유엔 메이저 9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성계, 청소년, 농민, NGO, 지방정부, 그리고 노동자와 노동조합, 기업 및 산업계, 과학기술계 이 9개 그룹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는 최근에 ESG라고 해서요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과 사회와 그리고 거버넌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기업들도 투자를 받으려면 환경적이고 그리고 사회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주라든지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 언론, 환경, 시민단체 등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비재무적인 것까지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수기 그리고 를 통한 의제 발굴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의제를 통해서 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 것들이 목표의 어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왜 마을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기후행동, 탄소 중립에 대한 마을 계획과 실천 과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 코로나19도 우리에게는 버거운 싸움인데요. 앞으로 이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개의 물결이 지금 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힘듭니다. 저희가 최근에 온실가스 감축 조사를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온실가스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 때문에 가정에 이제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그런 전기 사용료가 올랐는데 되게 충격적인 거는 그 상가입니다. 상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10배 줄었습니다. 그만큼 영업시간이 단축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19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경제 위기라든지 더 큰 기후 위기 그리고 생물 다양성 위기가 온다고 하면 인류의 미래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을을 단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지만 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처 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중 99%가
기후 변화를 명백하게 팩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기상 이변이라든지 자연재해 증가, 그리고 빙하가 소실되거나 해수면이 상승되고, 그리고 홍수라든지 홍수 범람, 그리고 폭염, 가뭄과 물 부족 사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우리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감염병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그 분포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큰 거의 뭐 지금 없어지지 않을 정도의 분포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기후변화학회 전문가들도 한 77%가 신종 감염병에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도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 의미를 그냥 뭐 우리보다 더 따뜻한 나라가 있지 않느냐, 제주도만 가도 우리 뭐 대전보다 1도 더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체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뭐 온도가 37도, 38도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1도라는 것들은 우리 체온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체온이 1도가 높아지면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2도가 올라지면 더 뭐 정신을 나가거나 뭐 사망하는 것처럼 지구도 그런 온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도, 2도 올라간다라는 게 우리 체온 1도, 2도 올라가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는 2050년까지 1.5도 이내로 온도를 잡아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넷제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생활 자체가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배출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 배출을 하더라도 나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쇄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인도 상황인데요. 인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화장할 곳이 없어서 계속 화장하는 곳을 이제 확장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코로나 기후 위기에 대한 관점입니다. 정말 팩트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또 최근 배출된 그런 인위적 온실가스 양이 관측 이래로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 변화는 자연계라든지 인간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또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어떤 다양한 현상들,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같은 이런 현상들이 어찌 보면 기후변화를 매개로 해서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젠가라는 놀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무 쌓는 거, 거기서 취약한 부분을 하나 빼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이 기후변화는 취약성에 대해서 고리를 끊어버려서 인간 삶에 되게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피해를 누가 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 그리고 아이들, 여성들이 먼저 그런 피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마을에서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의 어떤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가장 우리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야지만이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과학적 논리야, 이건 과학적 이야기야, 과학적 패러다임이야, 기술적인 분야야,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 기후변화 문제, 탄소 중립의 문제를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끝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로 바꾼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이걸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전기톱을 가지고 뭐 산림을 다시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차를 통해서 계속 예전에 그런 내연기관차를 바꾸는 것만이 앞으로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되는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시스템에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서도 생활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살아야 될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어쩌면 기업이라든지 산업계 그리고 기득권 세력 그리고 이해 집단이 자신의 부 때문에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런 원인 그런 걸로 인해서 선택의 다양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 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등하게 이용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역민 모두 장기적인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 역량, 즉 사회적 응징력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어떤 과학적 패러다임으로만 접근하면 마을은 만들어진 정책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기후행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서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보면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가 2020년 7월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들여서 그린 뉴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고요. 또 2020년 12월에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의 비전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천해 가겠다라는 그런 걸 말씀을 했고요. 그 대전도 마찬가지도 작년에 7월 달에 대전형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대전형 뉴딜에 대해서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10대 특화 과제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1월 21일 날에는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선포했고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을 하고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 제로, 그러니까 넷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온실가스가 이렇게 주요 원인이 자동차, 그러니까 수송과 건물에서 86.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는 이런 그린 리모델링, 우리 신축 짓는 그런 건물들을 재생에너지 100%로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 수송의 부분에 있어서 탄소 제로를 실천하지 않는 한 이런 계획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달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4,680억 원을 투입해서 그린 뉴딜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뭐 도심 속 푸른 물결 그린 뉴딜 시민협의회를 출범하는 그 당일날 시장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어찌되었던 그 기후변화로 심각해지는 어떤 하천 재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고요. 또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하는 일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아니면 탄소 흡수원으로 이렇게 맞는 사업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에 관련된 건데요. 대전에 그 신탄지 내 열병화 발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병화 발전이 그 가스복합 화력 발전으로 이렇게 증설을 하면서 에너지에 대해서 한 3배 정도 규모로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용량껏 해야지 더 많이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어쩌면 대기오염 발생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서로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전시에서 하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관련해서도 지금 그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는 어떤 식량에 대한 안보, 에너지에 대한 안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정말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위기,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지역 문제들을 좀 마을이 주체가 돼서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대 사회는 복잡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 꽂아주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어떤 마을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런 의제들을 발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처럼 17개 목표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문제를 17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평등의 문제가 있을 때 1번에 빈곤의 문제, 2번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 이런 17개의 목표를 갖고서 성평등을 바라봐야지만 다양한 의견, 다양한 솔루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현황과 전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불평등 심화,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삶의 질적 저하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네 번째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어떻게 극복하게 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4차 산업과 같은 어떤 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 적응에 대한 난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지속가능 발전과 연관되어서 지금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 전에도 대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표도 만들고 보고서도 제출했는데요. 2014년에서 2017년까지는 대전 지속 가능한 지표를 이렇게 4개 분야로 4개 분야 1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최고의 환경 도시, 여유롭고 편리한 푸른 도시, 녹색 경제와 함께하는 순환 도시, 따뜻한 복지 도시, 이게 4개 분야로 했고요. 14개 영역에서 평가를 해서 대전이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시 평균 이산화질소 농도는 파란불입니다. 이 파란불이라는 거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 어떤 수치를 말하는 거고요. 노란불은 다른 지역과 비슷한 경우, 또 빨간불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빨간불로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서 좀 시민들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계획 수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풀어내야 될 것들을 의제를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만들어 갖고 이것들을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통계치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이제 이런 지속가능 발전 지표로 했고요. 작년에 이제 대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대전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국내의 그런 목표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별로 어떤 목표들이 필요한지 좀 국내외 전망이라든지 대전의 현황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하거나 검토를 해서 대전 나름대로 그 목표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17개 부분 목표들을 설정을 했고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에 맞는 세부 목표, 그리고 그 세부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우시겠는데요. 좀 이따가 보시면 좀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만드는 이런 절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17개 목표, 경제에서 3개 목표, 사회에서 5개 목표, 환경에서 5개 목표, 도시 부분에서 4개 목표, 그래서 총 17개 목표를 만들었고요. 그 목표에 대해서 세부 목표를 51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51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6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 보자면 부분 목표, 세부 목표, 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갖고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실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목표들은 시청이라든지 구청 그리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어떤 협의서
라든지 합의서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 홍보를 통해서 좀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좀 강화하는 그런 로드맵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서 저희가 대전시에서 하는 일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장 보실까요? 대전시에서 이 도시숲 푸른 물결 그린 뉴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시민 의견을 수렴했나요?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었나요?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갈등 발생 소지가 있나요? 아니면 사회 경제적 여건을 분석을 했나요? 아니면 환경적 여건을 고려했나요? 아니면 도시적 여건을 고려했나요? 이 사업이 시청이나 구청 등 어떤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봤나요?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 생활 여건이 개선이 되는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홍보하는 데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사전 행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는 이제 대전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세부 목표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표는 유엔과 같이 17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공평한 사회를 위한 빈곤 종식입니다. 이제 빈곤을 종식하자라는 그런 목표이고요. 빈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은 실업률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빈곤층과 취약 집단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대전시 사회복지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조금 건강 음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래서 무료급식시설에 대한 설치 개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2020년 10월 기준으로 볼 때는 대전은 26개, 광주는 64개가 정도 되는데요. 좀 여기서 비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집단으로 먹어야 되느냐, 좀 밥 먹을 때도 어떤 존엄성을 갖고 먹어야 된다 해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직거래를 통한 지역 농산품에 대한 안전성 증진을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생겨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은 13개, 광주는 20개입니다. 저희가 대전과 광주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대전과 광주가 인구 수도 비슷하고요. 좀 면적이라든지 좀 상이한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광주랑 많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농산품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량, 그리고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세 번째는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과 행복 동시 증진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 기대 수명 증진, 그래서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 를 체크하고요. 또 영아 사망률이라든지 10만 명당 자살률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또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대책을 강화하자. 그래서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자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요. 또 나름 여러분들께서 마을에서 우리 동네는 취약계층 건강 대책을 위해서 다른 지표를 만들 거야라고 하셔서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기회를 보장한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률, 그리고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의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 중등 교육의 학업 중단 학생 그런 비율들을 통해서 학업 중단을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서 대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 과정 참여율, 우리 시민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분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분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조사에 의하면 거의 부인이 직접 전적으로 책임진다가 가장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표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활동 수입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활동 뭐 급여 같은 경우 있죠. 수입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고요. 대전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여기서 대전시 5급 이상이면 계장급이네요. 계장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대전에서는 지금 상급, 그러니까 국장급이 지금 1명이 있습니다. 1명 정도. 그리고 4급은 9명, 5급은 101명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고요. 6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수돗물 유수율이라든지 우리 갑천의 어떤 수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1일 동안 1인 1일 물 사용량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고요. 7번째는 가장 중요한 뭐 에너지입니다. 우리 지금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데 청정 에너지 서비스 안정적 확대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얼마나 그 에너지 바우처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취약계층한테 얼마나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지금 대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에서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 우리가 1인당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8번째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좋은 일거리 확대입니다. 일거리가 늘어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그래서 1인당 GRDP 를 조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목표에서 지역의 그 사회적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전국 비율의 한 2.7%가 지금 사회적 기업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9번째 목표입니다. 9번째는 산업혁신과 인프라 확충인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업체 분포의 적절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지금 대전의 경우는 300인 이상 기업이 0.1%입니다. 그리고 9인 이하 기업이 92.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기업이 많은 거죠. 9명 이하의 기업이 92.6%다 보니까 가장 적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외 지속적 확대로 기술혁신 역량의 강화라는 목표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10번은 불평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하위 50% 시민의 수 낮추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위소득 기준 하위 50%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요. 자치구당, 그러니까 5개 자치구당 1인당 개인 소득 격차를 저희가 모니터링합니다. 또 하나는 차별 없는 문화 서비스 제도화에서 문화, 스포츠, 예술 활동에 참여한 대전 시민의 비율, 여기에서는 좀 가구의 월 평균 소득 대비 이분들이 얼마나 국내 관광 경험이 있는지, 1인당 여행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11번은 도시 목표인데요. 하나는 주거 취약 집단을 위한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건데,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기반 확충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률 몇 %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 무장애 인증 건수, 쉽게 말하면 이 턱이 없는, 그러니까 그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유모차라든지 어르신들이 이게 편하게 턱 없이 문턱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무장애 인증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1000명당 도시공원 면적. 근데 이 문제도 참 중요한 게, 도시공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얼만큼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성에 대해서 같이 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은 10만 명당 재난 사망자 수, 그리고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이용 확대는 대중교통 분담률, 지금은 한 45%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다니시는데요. 45%에서 한 50%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을 좀 확충을 하고 1인당 자전거 연장률, 그리고 부도 면적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합니다. 또 도시 환경 영향에 감소해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대전에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 12번입니다. 12번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증진인데요. 녹색 기업의 지정한 수, 그리고
대전시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그리고 1인 1인당 생활 폐기물 얼만큼 발생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13번은 기후변화 관련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1인당 자연재해 피해, 그 자연재해로 인한 1인당 피해액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또 기후변화 조치 계획을 위한 예산 증가, 쉽게 말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고 하고요. 또 기후변화는 중요한 것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학습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 교육 및 실천 사업에 참여한 수를 좀 데이터를 좀 통계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변화 인지도를 좀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 1인당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14번은 해양 생태계 목표인데요. 대전의 경우는 해양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청호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에 대한 수질, 그리고 대청호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또 대청호 인근에 있는 어쩌면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잡고 있고요. 15번은 육상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육상 생태계가 되게 관련이 있는데요.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어쩌면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거, 그리고 야생 생물 보호 구역 및 대전시 보호종 현황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외래종이 있습니다. 뭐 베스라든지 이런 외래종 해서 생태계 교란 현황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16번 목표는 평화로 충만한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경우는 아동 행복 수준을 달성을 하자. 그래서 그 지표를 연간 아동 학대 신고율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고요. 행정 서비스 만족도, 그래서 대전시 및 산하기관 청렴도 평가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의 제도화를 위한 거버넌스 예산 시행에서 시정 참여의 효능감들을 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7번 목표인데요. 17번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협력 체계를 증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대전시와 시민사회, 기업의 파트너십 강화하는 거. 그래서 대전시의 시민참여위원회 비율. 시민참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데 그런 위원회가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그런 횟수,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해외 자매 결연 도시 및 SDG 이행을 위한 민간참여위원회의 확대. 그래서 해외 자매 결연한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교류 횟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7개 대전에 대한 목표를 보셨는데요. 좀 많이 복잡하죠? 근데 한번 제가 드릴 그런 자료를 한번 보면서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을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와 더불어서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보시면 아까 대전의 SDG 그 17개 세부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 첫 번째 실험 문제 해소로 빈곤 종식의 토대 강화, 이 세부 목표가 중요하다면 중요하다는 이게 체크를 하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체크를 해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개 뭐 빈곤층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 안정망 강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5점 촉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사전 학습 이것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원래는 좀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좀 보시면서 우리 마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거나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라인 학습은 여기서 마치시고요. 저희가 6월 9일 날 줌을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시민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